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경제와 환경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지속돼 왔죠.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청주 LNG 발전소가 환경 영향 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난관을 넘어 사실상 착공이 현실로 다가온 셈인데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 LNG 발전소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보완 명령을 받은 지 4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 측은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발전소가 건립되면 1년에 질소산화물 177톤 정도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평가에서 약 123억 원을 투자해 상세 사업으로 기존 질소산화물 배출량보다 45톤가량 많은 202톤을 저감하겠다는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제 사업의 운명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산업부가 승인하면 청주의 585메가와트급 대규모 LNG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LNG 발전소 건립에 반대해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올해 처음 해제됩니다. 충북에서는 이번에 일몰제 대상이 된 규모만큼의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이 여전히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민간 개발을 통해 새 단장을 마친 청주시 내덕동의 세적굴 공원입니다. 청주시는 자체 예산만으로 매입이 버거운 도시공원을 지키는 차선책으로 민간 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세적굴과 잠두봉 공원을 시작으로 8곳을 민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구룡 1구역과 매봉, 홍골 공원 등 5곳은 5년 내 개발을 조건으로 실시 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자체 매입과 민간 개발을 통해 미집행 공원 면적의 32.7%가 일몰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도시의 그 공원이 없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도로가 중간중간에 잘려가지고 교통 체계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몰제 첫 해 충북에선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의 33%, 10.8제곱킬로미터가 도로와 녹지, 공원 부지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충북에선 올해 일몰제 대상인 33.2제곱킬로미터와 비슷한 규모인 31.6제곱킬로미터가 여전히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최장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과 해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그 시료를 계기로 해서 보다 좀 합리적이고 실제 집행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도시계획 입안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는 도로시설 해제로 일부 건물이 맹지가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새로운 15년을 내딛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코로나19 탓에 무관객 온라인 영화제로 치러집니다. 축제와 지역경제의 기여는 내려놓았지만 영화제 정체성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예정대로 오는 8월 13일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주무대는 청풍호반에서 시내권인 의림지 일대로 변경했습니다. 원서머 나잇을 비롯한 축제마당은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연기와 취소를 놓고 고민했지만 축소 강행으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그 잡히지 않은 상황에 대비한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고요. 결국은 축소 개최가 불가피하다라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무관객 비대면 온라인 영화제로 컨셉을 바꾼 겁니다. 올해 영화제는 이제 저희 영화제가 갖고 있는 그 특성하고 정체성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서 앞으로 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는 쪽으로 영화와 음악 그리고 축제가 어우러진 행사에서 축제를 덜어내고 영화와 음악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장의 관객은 포기하는 대신 영화인과 관계자들에게 밀도 있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정체성을 되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정도의 축소된 영화제를 치러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품작과 상영작들은 네이버를 비롯해 왓챠와 웨이브 등 영화 전문 플랫폼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본 세포는 모두 죽은 세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포를 죽여야만 관찰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실시간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해 각종 감염병의 전이와 감염 과정을 규명하고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 수천 분의 1에 불과한 바이러스나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높은 해상도를 지닌 전자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현미경은 진공 상태에서 강력한 전자빔을 쓰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관찰하는 세포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현재로선 냉동 표본을 관찰해 2017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저온 전자현미경 관찰법이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카이스트와 경북대 공동연구팀이 신소재인 그래핀을 이용해 살아있는 세포를 손상 없이 실시간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기 전후성이 높고 이제 물질에 대한 비투과성이 있는 그래핀 방막을 이용해서 전자현미경 내부에서 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흑연에서 분리한 얇은 그래핀으로 액체와 함께 세포를 감싸 진공과 전자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세포 손상을 막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온전한 상태의 대장균 세포를 관찰한 뒤 이 세포를 다시 배양해 세포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눈으로 직접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살펴보고 치료제의 약효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이나 또는 다양한 생명 현상의 기작을 규명할 수 있는 생체 시료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세포보다 작은 단백질이나 DNA 관찰로 범위를 넓힐 수 있어 다양한 생명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유해물 접속 차단 기능이 있는 키즈폰이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하지만 해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선정적인 사진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UBC 김예은 기자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사용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며 광고하는 키즈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지난달 아이 명의로 키즈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 휴대폰 앨범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인 음란물을 캡처한 사진이 수십 장 저장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차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키즈폰이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1%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직접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해봤습니다. 유해물이 차단되지 않고 선정적인 사진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통신사 측은 키즈폰이 음란물 사이트는 모두 자동 차단하고 있지만 구글 등 해외 서버에서 단어를 검색하는 것까지 일일이 차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성이 심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제한이거나 그런 거는 정보차에 들어가 그런 검색하는 것조차 차단이 된다가 아니에요. 부모인 A씨는 통신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측은 대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리면서 우중충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약한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로 양 자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은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26도, 그 밖의 지역에서도 24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나갈 만큼 심각한 비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80mm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다음 주 초반쯤에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도 심각한 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화제입니다. 충북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1대 충북도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도의장이 선출된 건데요. 오늘은 박문희 도의회 의장 모시고 충북의 앞으로의 2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당선을 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3번의 도전을 하셨습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이제 임기는 이제 2년인데요.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164만의 도민이 뽑아준 우리 도의원님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에 머무르면서 우리 도민들보다도 의원님들의 마음을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3번의 도전 끝에 이제 의장이 되셨는데요. 의장을 꼭 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 있죠. 네. 사실은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박정희 정권이 그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군사 독재를 물리친다고 하는 그런 그 사명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뭐 80년도 서울의 봄 시대가 지나고 90년도에 이제 그 군부 독재 정권이 종식을 하면서 지방화 시대가 오면 내가 지방 정치에 몸담으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역의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민주화된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이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의 의장이지만 그래도 평의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을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의장으로서 이제 품은 뜻이 많으셨고 이제 크실 텐데요. 일단은 뭐 의장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TV에서도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TV에서 의사봉 이렇게 두들기는 분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의장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실질적으로 의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도청, 도지사 이하 공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이나 정책들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의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러한 의회를 만들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를 우리 도민들한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도의원 가운데 그 분포를 보면 현재 도의원이 32명인데 27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근데 지금 나오는 우려의 시선은 이시종 지사도 사실 이제 민주당 소속이라 집행부를 과연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원 개개인이 기관입니다. 일개 기관.
그러면서 지금 이제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5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각종 예산, 정책, 사업 모든 것들을 다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의회가 꼭 집행부에 하는 일을 뭐 견제와 감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네. 적어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이게 정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우리 의회도 같이 협조해서 집행부에 하는 일을 정말로 협조해주는 이런 의회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각 상임위에 올라온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주 알뜰하게 네. 검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앞장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후반기 그럼 의정 방향은 좀 어디에 좀 방점을 찍고 싶으신가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첫째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그 경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충북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의회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그 환경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관련된 이 부서가 건설소방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과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정책복지위원회에 또 편성돼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에 바이오 산업국이라고 또 있습니다. 바이오는 각종 그 뭐 우리가 여기 그 의료과학단지가 있듯이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산업국인데 그것도 역시 건설소방위가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반기에 상임위 5개를 하나 더 늘려서 6개를 만들겠다. 네. 6개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정말로 검증을 제대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좀 두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환경 분야의 상임위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네, 구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내세우신 공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그리고 보좌관제 신설입니다. 네. 이전 의장들도 이제 내놨던 공약이기도 한데요. 계속 내놓는다는 거는 실현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럼 실현될 수 있을까? 일단 이 공약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대 국회에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문을 내리면서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상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개정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나 또 내지는 저희들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데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뭐 당 대표라든가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선거 운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 대표가 되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대표를 우리가 뽑아 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하고 네. 의원 보좌관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뭐 전직 의장님들도 했지만은 이번은 우리 민주당 의원이 177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도의회의 오랜 수건입니다.
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인데요. 예. 그 도의회 청사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아직도 청사 건립이 안 된 거죠? 예, 안 됐죠. 네, 어떻게 지금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예산은 지금 서 있습니다. 네. 예산은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용자 심사가 올 7월 달에 네. 마무리가 되거든요. 투용자 심사가 끝나고 나면 용역 설계가 들어갑니다. 용역 설계 들어가면 약 한 1년 정도가 아마 소비될 것 같은데요. 네. 내년도에 설계가 완성이 되면 내년 7월 중에는 이제 첫 삽을 뜰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졌느냐 하면 그 처음엔 좀 축소해서 네. 작게 시작을 했었는데 어차피 시작하는 거라면 우리 그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유치원이라든가 또 지하 1층으로 계획돼 있던 지하 주차장도 지하 2층으로 좀 늘려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러면서 또 도청의 지금 구조 자체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별관을 또 하나 더 짓는 걸로 네.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에 들어갔고 설계 변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투용자 심사가 더 늦어졌죠. 늦어져서 아마 올 7월 달 이제 내일이 이제 7월인데 내일 끝나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끝나고 나면 1년 네. 동안 용역 설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질 예정입니다. 그 도의회 청사가 새롭게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도의회 건물이라고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청 뒤에 신관 건물을 도의회 간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도의회 간판을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쓰는 것은 이렇게 옛날 말로 스접살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쪽 귀퉁이 조금씩 얻어서 2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산재돼 있어요. 산재돼 있는데 그 산재된 것을 한 군데로 모으면서 의원들이 적어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국 아마 시도의회 중에 우리 충북시도의회가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감시, 견제, 정책 개발, 또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첫 임시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임시회를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 가지 마음가짐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임시회 때는 어떤 것들이 계획이 돼 있나요? 실질적으로 7월 이제 7일부터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4일간입니다. 14일간. 14일간 진행되는 과정은 뭐 실질적으로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개회 선언해주고 각 상임위 활동들 하고 하니까 사실은 7일 날은 원구성을 합니다. 원구성 이제 상임위원장단을 뽑고 상임위원들을 선임하고 이래서 이제 원구성이 끝나고 나면 8일에 이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각 상임위별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후반기 업무 보고를 받아서 하고 난 뒤에 이제 7월 회기는 7월 21일인가요? 이때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찌됐든 새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뭔가 후반기 의회는 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그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해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저희 모두가 또 기대해 보고요. 앞으로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뭐 앞으로의 포부 그리고 뽑아준 또 동료 의원들에게도 방송에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고맙습니다. 사실 전반기 의장이셨던 우리 장선배 의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하신 것도 있지만 또 그중에는 또 미흡한 부분도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 장단점을 좀 잘 파악해서 우리 장선배 의장님이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가면서 우리 31명, 저 외에 31명의 도의원님들하고 늘 머리 맞대면서 소통하고 협치해가면서 우리 도의회가 어떻게 하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좋은 의회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갈 이럴 생각입니다. 네. 아무쪼록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31명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164만 도민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좀 잘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문희 후반기 충북도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